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5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획에 해당하는 부수를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요. 오늘은 10이라는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0, 즉 10개를 뜻하는 10자에 해당하는 부수, 대표적인 한자는 본인, 10개를 나타내는 십자가 있고, 반쪽이라는 반, 남쪽이라는 남, 만자라는 만, 절 표시로 지금 쓰고 있죠. 낮추다라는 비, 협력하다라는 협자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이 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또는 10번째 라는 의미의 십자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로로 하나를 긋고 세로로 역시 하나를 그으면 십자가 되겠습니다. 10개 또는 10번째 라는 의미의 십자가 되겠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로가 약간 긴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 좌우는 대칭 되게 횡단을 종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 또는 10번째 라는 의미의 10십자 총 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10할, 그러면 할은 10개로 등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8이라고 하는 것은 100으로 등분하는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8은 100%가 된다. 우리나라는 %가 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자로는 분자로 표시가 되지만 읽기는 푼으로 읽죠. 100푼은 100%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18은 100푼과 같은 거죠. 10년 감수했다 라고 하면 자기 수명이 70이라고 할 때 10년을 감수한 것이니까 60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얘기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 라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할드타임이라든지 이 부분의 해석이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 보다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심리적인, 아주 마음이 졸여서 들킬까봐, 거짓말하는 것이 들킬까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는 누가 칼을 목에 대고 위협을 했다, 총을 머리에다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 이럴 때 10년 감수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10월 할 때 이게 원래 10월이죠. 10월인데 비읍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10월은 옥토버를 뜻한다. 10자 앞에 다른 숫자가 오면 10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은, 북한에서는 이 일십을 일십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일자를 생략하고 그냥 10이라고 하면 일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십은 10, 20은 20, 30은 30, 40은 40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십은 10의 배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0, 30, 40, 50, 90 이걸 우리가 수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십시 일반이라고 할 때 이 시는 숟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은 원래는 반찬을 뜻하는 거지만 식사를 뜻하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숟가락을 모였더니 식사 한 끼가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까 큰 성과를 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도와서 재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십시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분이 이 앞에서 이 푼이라 할 때 이 분도 이 분을 쓴다고 그랬죠. 한자로는 여기서 분은 시간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초, 분, 시라고 할 때 이 분을 얘기하는 하는 거죠. 60분이 1시간을 나타내는 그 분입니다. 해서 이 분 앞에 숫자를 주면 몇 분이란 뜻이죠. 5분, 10분, 20분 이런 의미로 10분 하면 10 minutes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 지금 북한 같으면 여기에 일자를 넣습니다. 1, 10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요 10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충분한 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똑같이 쓰이는데 10 minutes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충분한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문장의 맥락을. 십상이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들으면 이게 통상이란 뜻이거든요. 상이 통상 10개가 잡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는 10개를 잡으면 8 내지 9개가 잡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 이 말 자체로는 10개를 잡으면 10개가 잡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커맨드먼트를 10가지를 대표적인 10가지를 주신 걸 우리가 10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계명이 10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참고로 우리가 그 돌판 2개로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점에서 이 돌판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여기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왕왕 있고. 그러나 이게 아니고 이 한 판에 10개씩이 다 똑같은 한 쌍이에요. 이게 왜? 계약서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이 갖고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계약서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대문자로 표시를 하면 기독교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요 가가 매달리는 무언가를 매달아 놓는 것을 요 가라고 하죠. 또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 육교도 우리가 이제 가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이기 때문에 이 열십자로 돼서 사람을 매달아 놓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자로 쓸 때는 그냥 단순히 이런 교차로 이런 십자로 이런 말을 쓸 때에 그냥 크로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점자가 되겠는데요. 가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게 점이라는 점자예요. 점을 찍었다라고 할 때 그 점자입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점자를 쓰죠. 요게 이제 점을 찍다 할 때의 점이에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8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고 단어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가게라는 의미의 점자가 되겠습니다. 점포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뭐뭐점, 그러면 이때 이 점은 이 상점을 뜻하는데요. 이 앞에 사고 파는 물건의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점, 그러면 옷을 사고 판다, 그런 뜻이죠. 백화점, 그러면 여기서 백화라고 하는 것은 100가지의 물건이란 뜻이에요. 근데 실제 꼭 100가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디파트먼트 스토어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물건을 집산해서 판매한다라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붙이고 있고, 잡화점, 우리가 통상 상점 그러면은 잡화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잡화점은 실생활에 쓰이는 생필품을 여러 종류를 파는 곳을 잡화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점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가게가 없이 장사하는 것을 노점이라고 합니다. 로드샵하고는 다른 거예요. 로드샵은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 도로 변에 이렇게 가게가 있는 게 로드샵이고, 이 노점은 이 가게가 없어요. 가게가 없고 여기에 그냥 노점상 이렇게 앉아서 앞에다가 물건을 쭉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 이게 노점이죠. 점원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서점은 책을 파는 점포, 편의점은 이용하기 편리한 점포라는 의미인데, 요거는 24시간 생필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점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이제 편의점은 생필품 중에서도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주류라든지 이렇게 한밤에도 그 소비가 되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아주 간편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로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죠. 식품점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가게를 얘기하죠. 원래 식품은 재료점이에요, 원래는. 그러나 이제 점차 그 반제품 또는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데 그냥 2, 3분간 덮이기만 하면 되는 제품, 이런 제품들로 이제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육점이라고 할 때 이 정자는 잘 손질됐다라는 뜻이에요. 손질된 고기를 판매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러프한 고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손질이 다 된 그런 고기를 판매하는 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척자가 되겠는데요.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에서 총 4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라는 의미의 이 척자가 되겠습니다. 자는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자라는 룰러이라는 이런 막대 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가 있는 반면에
특정한 단위, 이 길이 30.3cm, 약 30.3cm예요. 약 30.3cm 정도에 해당하는 요 길이 단위를 척이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피트 그러면은 30.48cm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피트하고 1척은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척장신이다 그러면은 270cm라는 뜻이잖아요. 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자로 재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 또는 길이는 자로 재는 거죠. 그리고 무게 또 뭐 부피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느냐라는 것이 척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물량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것도 지금은 척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그 비중을 측정한다든지 아주 좋을 때는 5, 아주 나쁠 때는 1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모두 척도에 들어간다. 지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지척지간이다. 그러면 거의 부모 형제에 가까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도를 그리거나 이럴 때 실제 크기로 그릴 수가 없죠. 너무 크기 때문에 실물이. 그래서 실물을 일정 비율로 줄여놓은 것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태국이죠. 그 태국에 가면 미니사이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남대문 시장도 거기에 가보시면 있잖아요. 그러한 미니어처들도 요 축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보는 사람이 실제 같다라고 느끼지, 이 축척을 쓰지 않으면 어디는 커지고 어디는 작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백척간두라고 하는 것은 백척이면은 얼마예요? 3000cm잖아요. 3000cm의 장대 위에 물건이 올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롭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풍전등화라는 말을 보겠지만 풍전등화와 백척간두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삼척동자, 이 동자는 어린아이란 뜻이거든요. 삼척은 90cm 정도 되는 거죠. 90cm 정도 되는 아이도 안다. 그런 뻔한 일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삼척동자는 아기가 아닙니다. 아기가 아니고 유아, 즉 유치원 다니는 정도,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30cm 정도 되는 철기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죠.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촌철살인은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지 않은 듯 할 때 이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곡을 찔러서 그 사람의 심중을 표현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측량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실척이라는 말은 실측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청량,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거리를 잰다든지 무게를 잰다든지 하는 것을 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소문 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게 그 정도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재본 겁니다. 근데 이 진짜로 재본 거를 꼭 내가 재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 공인된 기관, 국가라든지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잰 것은 본인들이 직접 재서 그 발표한 것은 다 실척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각각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용처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